그 독은 아니었지만 그 속에 섞인 건 나를 무너뜨리려는 그들의 야심찬 계획이었다. 나는 그 순간 눈물 대신 미소를 지었다 되냐 하면 복수의 불꽃이 이미 내 가슴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으니까.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잔인했다.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거리의 불빛이 더 밝아 보이지만 내 마음속 어둠은 그 빛을 삼켜버렸다. 나는 김민준, 32살, 평범한 IT 엔지니어로 보이는 남자였다. 하지만 내 가족은 그게 아니었다. 우리는 재벌 3세 집안의 일원들, 겉으로는 화려한 명문가지만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진 비밀을 품고 있었다. 아버지는 대기업의 임원, 어머니는 사회명사, 형은 후계자 후보, 그리고 나는 그들의 희생양. 그날 오후, 나는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 집으로 향했다. 명동의 번화가에서 지하철을 타고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집안은 이미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물들어 있었다. 트리 아래에 선물 상자들이 쌓여 있고 테이블 위에는 수입 와인과 프랑스 요리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게 가짜라는 걸 알았다. 왜냐하면 어젯밤에 우연히 들은 그들의 대화 때문이었다. 민준이가 그 자리에서 무너지면 우리 집안의 이미지가 깨끗해질 거야. 그 녀석이 과거의 그 사건을 털어놓게 만들면 형의 목소리였다. 형, 김태준. 그는 항상 나를 밟고 올라서려 했다. 나는 복도 끝방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엿들었다. 문틈으로 스며나오는 말들이 내 심장을 찔렀다. 그 사건. 10년 전 대학 시절. 나는 형이 실수를 대신 덮어준 바보였다. 형이 사업 파트너의 딸과 불륜을 저지르고 그 여자가 자살하려 했을 때 나는 그 모든 걸 내 이름으로 뒤집었었다. 형은 그 덕에 집안의 후계자로 올라섰고 나는 평생의 오명을 안고 살았다. 김민준, 그 바람둥이 새끼라는 소문이 나를 따라다녔고 결혼도 승진도 모든 게 막혔다. 가족들은 그걸 가족의 명예를 위한 희생지라고 불렀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나를 더 깊이 파묻으려 했다.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민준이를 취하게 해서 그 과거를 고백하게 만들자. 기자들을 불러놓고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아버지는 웃었다. 좋아. 그럼 태준이가 자연스럽게 후계자로 떠오르지. 나는 그 자리를 피했다. 대신 조용히 내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다. 복수의 계획을 세우는데 나는 항상 논리적이었다. IT 업계에서 일하며 배운 건 시스템을 해킹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약점을 파고드는 법이었다. 나는 형의 비밀 계좌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지난 5년간 형은 회사 자금을 빼돌려 해외 계집애와의 사적인 여행을 즐겼다. 증거는 이미 내 손에 있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크리스마스 당일 가족 모임이 시작되었다. 나는 평소처럼 웃으며 테이블에 앉았다. 어머니가 내 잔에 와인을 따라주며 속삭였다. 민준아, 오늘은 제대로 즐겨라. 가족끼리니까 그 와인 속에 약이 타 있었다. 기억 상실제를 섞은 형이 구한 거였다. 나는 그걸 마시지 않았다. 대신 화장실에 가서 잔을 비우고 물로 채웠다. 파티는 화려했다. 강남의 고급 호텔 연회장, 초대된 VIP들, 기자들. 나는 그들 사이에서 조용히 움직였다. 형은 나를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오늘 내가 주인공이야. 동생, 그의 눈빛에 비웃음이 스쳤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형. 밤이 깊어지자 계획이 시작되었다. 어머니가 나를 무대로 불렀다. 민준이가 인사말을 할 거예요. 손님들이 박수를 쳤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취한 척 비틀거렸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과거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내 버전으로. 10년 전
제가 저지른 실수. 아니, 형이 저지른 실수. 혼란이 조용해졌다. 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스마트폰을 연결해 스크린에 증거를 띄웠다. 형의 이메일, 계좌 내역, 그 여자의 편지. 이게 진실입니다. 제가 대신 짊어진 죄. 혼란이 일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다. 형은 달려와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막았다. 어머니는 소리쳤다. 민준아, 미쳤어. 나는 미소 지었다. 아니요, 어머니. 이제 깨끗해지실 거예요. 하지만 그건 복수의 첫걸음이었다. 나는 알았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나는 다음 단계를 생각했다. 형의 약혼녀, 지은. 그녀는 순수해 보였지만 나도 그녀의 비밀을 알았다. 그녀는 형의 돈으로 산 명품 가방처럼 가짜였다. 그날 밤 나는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만나서 이야기할 게 있어요. 형의 진짜 얼굴. 그녀는 답했다. 언제요? 복수의 그물은 점점 넓어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창밖을 보니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 빛을 혐오했다. 가족의 배신은 단순한 음모가 아니었다. 그것은 평생의 상처였다. 10년 전 그 사건 이후 나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그 여자의 얼굴, 그녀의 절규, 그리고 형의 무심한 웃음. 나는 왜 그걸 대신했나? 사랑 때문. 아니, 두려움 때문이었다. 가족의 압박, 집안의 명예라는 그 무거운 족쇄.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다. 재벌가 후계자 후보 스캔들 폭로. 동생의 고백. 형은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그의 변명은 허공에 흩어졌다. 오해입니다. 민준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주식은 하락했고 아버지의 위치가 흔들렸다.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내가 무슨 짓이야? 당장 사과해. 나는 받지 않았다. 대신 지은과의 만남을 준비했다. 우리는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는 우아한 코트 차림으로 왔다. 하지만 눈가에 피로가 보였다. 민준 씨, 무슨 일이에요? 태준 오빠가. 나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지은 씨, 형의 돈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당신의 결혼 선물, 그 다이아 반지는 회사 자금으로 산 거예요.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나는 태블릿을 보여주었다. 은행 기록, 형의 해외 송금. 그리고 당신의 과거. 그 모델 에이전시 스캔들, 형이 덮어준 거 맞죠? 지은은 떨었다. 어떻게, 그녀는 5년 전 불법 마약 파티에 연루된 적이 있었다. 형이 돈으로 무마했다. 태준 오빠가 날 구해줬어요. 나는 웃었다. 구한 게 아니라 소유한 거죠. 그는 당신을 도구로 봐요. 그녀는 울었다. 그럼 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속삭였다. 나랑 같이 복수해요. 가족을 무너뜨리자. 그녀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 눈빛에 증오가 스쳤다. 지은은 형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녀도 피해자였다. 계획은 세밀해졌다. 나는 회사 동료, 해커 친구를 동원했다. 형의 이메일을 해킹해 더 깊은 비밀을 파헤쳤다. 아버지의 뇌물 스캔들, 어머니의 불륜. 가족은 완벽한 가면 뒤에 숨긴 괴물들이었다. 나는 그 가면을 벗기기로 했다. 크리스마스 후 일주일, 가족 회의가 소집되었다. 아버지의 사무실, 강남의 고층 빌딩. 나는 불려갔다. 민준아, 이게 다 내 잘못이야. 가족을 배신하다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배어 있었다. 형은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동생, 정신 차려. 다시 사과하면 용서할게. 나는 웃었다. 용서.
제가 용서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나는 USB를 테이블에 놓았다. 이 안에 모든 게 있어요. 10년 전 사건의 진실, 형의 횡령, 아버지의 뇌물, 어머니의. 아버지가 소리쳤다. 닥쳐, 하지만 늦었다. 나는 이미 버튼을 눌렀다. 사무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다. 형의 불륜 장면, 아버지의 비밀 회의.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게 뭐야?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혼란이 터졌다. 형이 나를 때리려 했지만 나는 피했다. 이제 끝났어요. 경찰에 제출할 거예요. 하지만 그건 블러프였다. 진짜 복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밖으로 나오는 길, 지은의 메시지가 왔다. 준비됐어요. 오빠의 약혼 파티에서 폭로할게요.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이 스쳤다. 지은은 정말 순수한가? 아니면 또 다른 함정. 약혼 파티는 화려했다. 제주도의 리조트, 바다를 배경으로 한 야외 행사, 손님들은 재벌가의 엘리트들, 플래시가 터지는 레드카펫. 형은 지은의 손을 잡고 포즈를 취했다. 우리 미래가 밝아요. 그의 미소는 완벽했다. 하지만 나는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다. 나는 웨이터 복장으로 잠입했다. 트레이에 샴페인 잔을 들고 지은에게 다가갔다. 언니, 이거.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잔 속에 USB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형에게 키스하며 속삭였다. 오빠, 선물이 있어요. 스피치 시간. 지은이 마이크를 잡았다. 태준 오빠와의 미래를 생각하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해요. 스크린에 영상이 띄워졌다. 형의 횡령 증거, 그의 폭력적인 메시지들. 이 사람이 날 구한 게 아니에요? 이용한 거예요. 홀이 얼어붙었다. 형의 얼굴이 붉어졌다. 지은아, 장난이야. 그는 달려갔지만 그녀는 피했다. 아니요. 그리고 이건 민준 오빠의 복수예요. 손님들이 웅성거렸다. 기자들이 달려들었다. 나는 뒤에서 지켜봤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지은의 눈빛에 무언가 이상했다. 그녀는 울면서 형을 밀쳤지만 그 뒤에 숨긴 미소가 보였다. 복수. 아니면 그녀 자신의 야망. 파티 후 가족은 나를 쫓아왔다. 제주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아버지가 말했다. 민준아, 내가 이기면 뭐해? 집안이 무너지면 너도 끝이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 계획은 더 컸다. 나는 이미 법무법인에 자료를 넘겼다. 형은 체포될 터였다. 하지만 트위스트가 왔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아, 너의 비밀을 알아. 그녀의 손에 편지가 들려 있었다. 10년 전 그 여자의 자살 시도. 나는 그녀를 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내가 그녀를 밀었대. 형이 아니라. 거짓말. 하지만 증거. 어머니는 형의 조작된 증언을 보여주었다. 내가 범인이다.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복수의 칼날이 내 목을 겨누고 있었다. 나는 도망쳤다. 밤거리의 서울, 비가 내리는 거리. 나는 지은에게 전화했다. 도와줘. 그녀의 답, 미안. 나도 가족 편이야. 배신의 연쇄. 그녀는 처음부터 형의 스파이였다. 비가 내리는 강남거리에서 나는 숨을 헐떡였다. 모든 게 무너졌다. 지은의 배신, 어머니의 반격. 나는 카페로 들어가 노트북을 열었다. 마지막 카드. 나는 가족의 전체 재정을 해킹했다. 회사 서버에 바이러스를 심어 모든 비밀을 공개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죄책감이 나를 괴롭혔다. 정말 내가 옳은가? 형은 악마지만 그는 내 형이었다.
아버지의 압박 속에서 자란 우리. 나는 과거를 회상했다. 어린 시절, 형이 나를 지켜주던 때, 하지만 그건 환상이었다. 그는 항상 나를 밟았다. 다음 날, 경찰이 집에 왔다. 형이 체포되었다. 뉴스 헤드라인, 재벌 후계자 횡령 및 폭행 혐의 가족은 혼란에 빠졌다.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 아버지는 은퇴 압박.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빈 껍데기였다. 나는 제주로 갔다. 그곳에서 지은을 만났다. 왜? 그녀는 웃었다. 민준 씨, 당신도 알잖아. 이 집안에서 살아남으려면 배신해야 해. 그녀는 임신했다고 말했다. 형의 아이. 이제 내가 후계자야. 분노가 치밀었다. 나는 그녀를 위협했다. 공개하게 하지만 그녀는 말했다. 이미 당신의 과거를 경찰에 넘겼어요. 그 여자 사건. 대치. 우리는 서로를 노려봤다. 그 순간, 티스트. 형의 전화. 동생, 도와줘. 진짜 범인은 나야? 하지만 어머니가 형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어머니의 꼭두각시였다. 어머니가 모든 걸 조종했다. 진짜 반전. 어머니는 집안의 독재자. 10년 전 사건도 그녀의 계획.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어 형을 올렸고 이제 나를 제거하려 했다. 서울로 돌아온 나는 어머니를 대면했다. 병원방. 그녀는 창백했다. 민준아, 앉아. 나는 서 있었다. 왜 저를 버리신 거예요? 그녀는 웃었다. 버린 게 아니야? 보호한 거지? 내가 약해서. 그녀의 고백. 10년 전, 그녀는 그 여자를 죽이려 했다. 사업 경쟁자의 딸, 형이 이용당한 게 아니라 어머니의 지시. 나는 그걸 알았고 대신했다. 내가 선택한 거야? 충격. 나는 녹음기를 켰다. 이제 끝이에요. 병원 밖으로 나서며 나는 모든 걸 공개했다. 온라인, 언론, 소셜미디어. 김씨 가문의 어둠. 세상이 들썩였다. 어머니는 자살 시도. 형은 풀려났지만 파산. 지은은 도망쳤다. 나는 홀로 남았다. 하지만 승리. 아니, 공허. 복수는 나를 자유롭게 했지만 가족의 유령은 영원히 따라다녔다. 복수는 정당한가?